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기아 소울 부스터입니다. 소울 부스터는 구형 대비 바뀐 점이 상당히 많은데, 기존에는 박스카였는데 신형은 SUV 같은 비율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박스카나 또는 MPV였다가 SUV로 성격을 전환한 경우가 종종 있죠. 예를 들면은 푸조 3008, 5008은 신형이 나오면서 아예 이름에 SUV를 달고 나왔고, 소울 부스터 역시 그런 예 중 하나입니다. 이 소울은 국내와 미국의 실적 차이가 꽤 크죠. 미국에서는 동급에서 가장 잘 팔리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기아의 글로벌 베스트셀러는 스포티지지만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은 바로 이 소울이죠. 엔진 구성도 좀 달라졌죠. 엔진 라인업이 1.6L 가솔린 터보와 전기차 딱 두 가지예요. 지금 보시는 차는 1.6 가솔린 터보의 노블레스 스페셜 트림입니다. 참고로 1.6 가솔린 터보는 트림이 세 가지고요. 이 차처럼 투톤 루프를 선택을 하면은 썬루프를 고를 수 없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굉장히 많이 화려해졌죠. 특히 이 차는 투톤 루프가 적용이 되면서 그런 느낌이 좀 더 배가가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의외인 디자인 요소는 바로 헤드램프인데, 보통 작은 차들은 헤드램프 크기를 비율적으로 좀 크게 키우는 편인데, 이 소울 부스터는 오히려 기존 대비해서 헤드램프의 크기가 슬림해졌어요. 저 슬림한 헤드램프는 약간 좀 까마로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어쨌든 소울은 이 세대가 변하면서 헤드램프가 점점 이렇게 슬림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반면에 그 하단에 위치한 그릴은 꽤 넓은 면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양쪽에 방향지시등과 안개등이 있는 부분의 디자인도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은 이 전면의 얼굴은 좀 더 하이테크한 이미지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차가 기존 대비해서 좀 더 커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실제로 구형과 비교를 해보면은 전폭은 동일하지만 전장과 전폭 휠베이스는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시각적인 느낌은 늘어난 수치 이상이죠. 그 디자인적인 면에서 성격이 좀 달라졌다는 게 측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지금은 전형적인 SUV의 비율에 좀 더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기존 모델이 갖고 있는 그런 디자인 요소는 어느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가장 비슷한 사이즈의 SUV로는 코나가 있겠네요. 코나와 비교를 해보면은 전장과 전고는 더 높고요. 반면에 전복과 휠베이스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베리뉴 티볼리아도 비슷한데, 전장은 티볼리가 길지만 전폭은 거의 차이가 없고요. 휠베이스와 전고는 동일합니다. 이 뒷모습의 핵심은 테일램프와 머플러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저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꽤 큰 편인데, 저게 점등이 됐을 때 좀 존재감이 있습니다. 호불호를 떠나서 눈에 확 띄는 디자인이죠. 그리고 가운데 모인 저 센터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형 SUV에는 잘 안 쓰이죠. 보통 슈퍼카나 고성능 스포츠카에 쓰이는 그런 디자인인데, 소울 부스트에 쓰이니까 이 뒷모습을 좀 더 스포티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에 붙은 소울 폰트는 예전부터 쓰이고 있는 건데, 기아차에 쓰이고 있는 차명의 폰트 중에서는 가장 예쁘지 않나 싶습니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벤투스 S1 노블2, 사이즈는 235에 45와 18입니다. 소울 부스터의 기본 휠 사이즈는 17인치고요. 이 18인치가 가장 큰 사이즈죠. 실내 디자인도 구형에 비해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재가 좀 좋아진 게 눈에 띄고요. 특히 이 차의 급을 생각을 하면은 대시보드 쪽에 쓰인 우레탄이나 플라스틱의 재질이 적어도 시각적으로 좋아진 게 좀 눈에 띕니다.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저 스피커 뒤쪽이 약간 좀 움푹 들어가 있어서 대시보드의 전체 높이가 그렇게 높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참고로 소울 부스터의 실내는 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브라운 투톤입니다. 그 시승회 때 보니까 이 브라운 투톤이 그 세 가지 색상 중에서 가장 나은 것 같더라고요. 외관처럼 실내에도 좀 눈에 띄는 디자인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송풍구인데, 가운데 있는 두 개의 송풍구는 그냥 평범하지만, 이 양쪽 끝에 있는 송풍구는 모양도 모양이지만 그 스피커와 일체형인 게 좀 눈에 띄죠. 보통 저 스피커 위치가 저기에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송풍구와 일체형인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이 소울은 양쪽 송풍구에 저 스피커가 같이 묶여져 있는 게 좀 특이하죠. 요즘에는 현대기아가 소형차 위주로 돌출형 모니터를 많이 적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형 소울에도 돌출형 모니터가 적용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매립형이 적용이 됐고요. 눈에 띄는 거는 이 모니터의 크기죠. 10.25인치가 적용이 되는데, 이건 동급에서는 처음이죠. 확실히 와이드 모니터가 눈에 좀 더 잘 들어오긴 하죠.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다른 현대기아차의 그 와이드 모니터와 거의 같습니다.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 이렇게 왼쪽으로 넘기면은 주요 메뉴가 나옵니다. 이 신형 소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사운드 무드 램프인데, 이걸 클릭을 하면은 이 메뉴로 이동을 합니다. 참고로 이 사운드 무드 램프는
이 시동이 걸려야만 작동이 되네요. 이 사운드 무드 램프는 음악과 연동이 되고요. 크게 보면은 컬러 테마와 은은한 조명 두 가지가 있죠. 컬러 테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티타임과 헤이어, 여행, 로맨스, 카페까지 6개, 그리고 은은한 조명은 총 8가지 색상이죠. 그리고 밝기도 4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급의 그 무드램프는 실내에 쓰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이 사운드 무드램프는 이 소울의 고객층한테 좀 어필할 만한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아차로는 처음으로 2대의 블루투스 기기를 동시에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넘기면은 음성 메모 기능과 환경 설정이 나오고요. 환경 설정의 경우에는 사운드로 들어가면은 또 생각보다는 꽤 많은 세부적인 메뉴가 있죠. 모니터 바로 밑에는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의 버튼을 나열을 해놨고요.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는 버튼은 이렇게 한 번에 찾아갈 수 있게 배치를 해놓은 거죠. 이건 즐겨찾기고요. 이 아래쪽에 배치된 공조장치의 인터페이스는 상당히 직관적이죠. 그리고 좀 작지만 이렇게 공조장치 전용의 그 액정도 있고요. 이 공조장치 액정이 좀 작긴 하지만 사실 이거보다 비싼 차 중에도 공조장치 액정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돌릴 때의 감촉도 괜찮긴 한데 이렇게 자꾸 흔들어 보면은 유격이 거의 없네요. 현대기아차가 대체로 기어레 앞쪽에 수납 공간이 괜찮잖아요. 이 소울 역시 그렇습니다. 약간 다른 거는 이게 2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밑에 쪽은 그냥 수납 공간이고요. 무선 충전 패드는 바로 이 위쪽입니다. 이렇게 올려만 놓으면 충전이 시작이 되고요. 다른 차들처럼 여기 얹은 채로 시동을 끄고 나가려고 하면은 이제 안내 멘트가 나오죠. 이 안쪽에는 12V와 USB 단자 2개가 마련이 됩니다. 기어레버 주변의 디자인은 간결합니다. 시동 버튼과 열선과 통풍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모여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기어레버 주변부터 모니터 주변까지 하이그로시가 많이 쓰인 편이죠. 이 키도 스팅어와 비슷한 디자인으로 바뀌었죠. 저는 이 키가 도 개폐는 누르기가 쉬운데 그 나머지 버튼들은 기존 방식 대비해서 오히려 조금 더 불편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버튼들의 크기가 좀 작은 편이죠.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괜찮은 편이고요.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게 보기보다 좀 깊어요. 그래서 500mm 생수통을 넣고도 이렇게 넉넉하게 커버가 닫힙니다.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생각보다는 화질이 괜찮은 편이에요. 이게 야간에 또는 지하주차장에 내려가서도 주간만큼 화질이 선명한 건 아니지만 사물을 충분히 식별할 정도는 되고요. 그리고 전방 센서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모니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계기판 안에서도 표시가 됩니다. 운전대는 차 크기를 감안을 해도 이 지름이 작은 편이죠. 거기다가 이 D컷 디자인이 적용이 돼서 꽤 스포티한 디자인이고요. 이 하단에는 또 소울이라고 또 새겨져 있네요. 림에 쓰인 가죽은 손에 잡히는 감각이 괜찮은 편이고요. 그 두께는 그냥 적당한 편이에요. 근데 여성이 잡기에는 조금 두껍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에도 하이그로시가 많이 쓰였는데 확실히 다른 소재에 비해서 이 하이그로시가 먼지가 좀 되게 눈에 잘 띄죠. 이 스포크에 적용된 버튼의 디자인은 다른 현대기아차 조금 다르죠. 보통 공통적으로 쓰이는 그런 디자인이 있는데 이 소울은 조금 다르고요. 되게 좀 작은 면적 안에 버튼을 좀 많이 오밀조밀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실내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계기판 디자인은 좀 평범하죠. 요즘에는 디지털이 워낙 많아서 이런 기존의 계기판이 좀 평범해 보이네요. 지금은 트리 컴퓨터 화면이고요. 주요 인터페이스는 기존과 같은데 여기에 그 변속기 온도가 있는 게 좀 특이하죠. 보통 변속기 온도 그 메뉴가 표시가 되는 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지금은 사용자 설정 메뉴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메뉴도 그 상위 모델과 거의 차이가 없죠. 주행 보조의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그 기아차들의 그 ADAS 있잖아요. 그런 메뉴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고 시점도 보통과 느리게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경고 음량은 3가지, 그리고 차로 안전은 능동 보조와 보조, 그리고 경고, 이렇게 3가지 메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표시된 정보가 있는데 이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 이렇게 터보의 부스트와 엔진의 토크가 게이지로 표시가 되죠. 이게 다른 메뉴에서는 표시가 안 되고요. 이렇게 디지털 속도계 상태일 때만 이 터보와 엔진의 토크 게이지가 표시가 됩니다. HUD는 8인치 컴바이너 타입이 적용이 됐고요. 보통 급이 낮은 차에 HUD가 들어갈 경우에 이렇게 컴바이너 타입이 많이 쓰이죠. 컴바이너 타입이라고 해도 숫자가 잘 안 보인다거나 시인성이 떨어진다거나 그렇진 않은데 좀 세부적으로는 조금 못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앉은 키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트를 가장 낮게 하면은 이거를 좀 이 정도는 낮춰야지 좀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속도계 숫자와 그 보닛의 선이 좀 겹치죠. 그리고 이게 시각적으로 좀 착각일 수가 있는 게 HUD의 표시 회전 메뉴에서 0으로 맞추면, 그러니까 수평이죠. 운전자가 보기에는 저게 약간 좀 수평이 안 맞게 보여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마이너스 2로 낮추면은 딱 수평이 맞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표시 밝기는 총 20단계가 있는데 이거를 너무 밝게 하면은 좀 눈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로는 주행 경로, 내비게이션이죠. 도로 정보, 오디오, 주행 보조, 차로 안전 정보, 후측방 안전 정보, 이렇게 다양한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속도계 숫자 크기는 작게와 보통,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속도계 색상은 화이트와 주황색, 녹색, 이렇게 세 가지. 이거는 상위 모델과 동일하죠. 시트는 성인 남자가 앉기에는 약간 좀 작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트 쿠션의 길이가 약간 좀 짧게 느껴지고요. 이게 인조 가죽인데 가죽의 질이 조금 뻣뻣한 편이에요. 쿠션의 길이와는 달리 이 등받이의 넓이, 그러니까 등이 닿는 부분은 그 넓이가 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차는 이 시트 측면에도 소울이라고 이렇게 음각으로 새겨져 있죠. 도어 트림은 이 무드램프가 들어오는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때문에 좀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실내 디자인의 주요 요소 중 하나고요. 얼핏 보면은 약간 좀 뱀비늘 같기도 한데 만져보면은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지만 아주 그렇게 딱딱한 플라스틱은 아니고요. 만졌을 때의 그 촉감도 괜찮은 편입니다. 유리는 1열만 상하향 모드 원터치고요.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는 헤드램프 높이 조절과 계기판 밝기 조절, 차로 유지, 후측방 경고, HUD, 파킹 센서 등의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 HUD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 컴바이너 패널이 이렇게 안쪽으로 수납이 되죠. 2열의 무릎 공간은 성인 남자가 앉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고요. 키가 작은 성인 여성이라면은 그렇게 아주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2열에 앉으면은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 두 개가 좀 꽉 끼게 들어가죠. 그리고 소형 SUV의 2열인 것을 생각을 하면은 2열 시트의 쿠션의 길이가 그렇게 짧은 편은 아니고요. 등받이 각도도 아주 이렇게 뻣뻣하게 고쳐서 있는 편은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2열의 무릎 공간이 여기 주먹 두 개가 좀 꽉 끼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핸드폰이 들어가면은 보통 주먹 두 개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타이트하긴 하죠. 그리고 다른 SUV와 좀 다른 게 보통 이 밑으로 신발이 들어가는 거는 일반적인데 보통은 여기 신발 집어넣으면 여기가 평평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집어넣고서 이 밑으로 좀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1열 시트 밑에 바닥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은 꽤 평평하게 처리를 했죠. 이것 때문에 공간이 조금 더 사는 것 같고요.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2열에 그 송풍구가 없어요. 사실 이 급의 SUV 중에 송풍구가 없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거 좀 아쉬운 부분이죠. 2열의 유리는 끝까지 내려가고요. 2열 승객을 위해서 열선 2단계, 그리고 도어 포켓 용량은 딱 병 하나 꽂을 수 있는 그런 용량이네요. 트렁크는 개폐 모드 수동인데 열 때는 버튼을 누르고 일정 각도 이상 넘어가면은 부드럽게 열립니다. 닫을 때는 수동이고요.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364리터고요. 그러니까 구형에 비하면은 10리터가 더 늘어났죠. 그리고 다른 SUV들처럼 이 바닥은 2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높이를 지금이 낮춘 상태이고요. 이 커버를 들어 올려서 바닥을 높일 수도 있죠. 그리고 2열 시트는 6대4로 분할 폴딩이 가능한데 트렁크 바닥부터 거의 평평하게 이어지는 편입니다. 이 차의 전체적인 엔진 방음이 그렇게 썩 좋은 편 아닌데 그에 반해 공회전 때는 꽤 조용해요.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공회전 때의 정숙성은 꽤 좋은 편입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엔진 소음은 조용하지만 이 정차 시에 그 배기음 있잖아요. 저게 실내로도 약간 좀 둥둥둥둥하고 들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가 지금 가솔린 엔진이 이거 하나밖에 없지만 뭔가 스포티 버전에 올라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출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을 해서 좀 스포티하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그 머플러 쪽에서 들리는 그런 배기음이 좀 둥둥둥하게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정차 시에는 이 진동도 꽤 억제가 잘 돼 있어요. 진동이 뭐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보통 가솔린 엔진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진동 억제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운전대에 비해서 시트로의 진동은 조금 더 있는 편이고요. 에어컨을 1단을 키면은 이 진동이 약간 좀 더 늘어나긴 하죠.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1.6L 가솔린 터보와 7단 듀얼 클러치로 조합이 되는데 이 파워트레인은 지금 되게 많이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뭐 K3 GT나 아반떼 스포츠나 벨로스터나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보통은 그 C 세그먼트의 스포티한 차에 탑재가 되잖아요. 근데 이
소울 같은 SUV에 적용이 되니까 SUV지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키가 크지만 꽤 스포티한 주행 성능이죠. 그리고 그 현대기아의 7단 듀얼 클러치는 좀 차마다 편차가 있긴 한데 보통 저속에서 그 처음에 출발할 때 좀 그런 꿀렁임이 있다고 하잖아요. 최근에 타본 차 중에는 그 투싼 페이스리프트 디젤이 좀 꿀렁임이 좀 많은 편이었고, 반면에 뭐 아이서티 N9 같은 경우에는 그런 꿀렁임이 좀 많이 잡았거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아이서티 N9처럼 저속에서 움직일 때 그런 좀 이렇게 움찔움찔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좀 정제가 됐어요. 그래서 잘 모르고 타면은 이 차가 듀얼 클러치인지 자동 변속기인지 그렇게 크게 티가 안 나죠. 물론 그 저속에서 또는 그 조용한 곳에서 천천히 움직일 때, 그럴 때는 자동 변속기와는 달리 그 약간 좀 수동 변속기 같은 그런 그 기계 소리 있잖아요. 그게 좀 나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조용한 곳에서 천천히 달려야 귀에 들리고요. 보통 이게 주행할 때는 잘 안 들리죠. 이 소울 부스터는 작은 차체에 공차 중량도 좀 가볍죠. 그런데 203마력 엔진을 얹었으니까 그 기본적인 성향이 좀 이렇게 달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노멀 모드에서도 가속 페달 많이 안 밟아도 좀 기동성이 되게 빨라요. 쭉 가속을 해보면은 이 엔진이 요즘의 그 터보와는 조금 다르게 터보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시점이 대략 한 4500rpm 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쭉 가속해보면은 대략 그 즈음부터 더 확 하고 좀 더 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터보 엔진으로서는 조금 그 후반부에 힘이 더 제대로 나온다고 할 수도 있죠. 제가 저번에 시승기 때 기존의 소울에 비하면은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이 이 하체의 방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평소에 시승을 하는 코스에서 주행을 해봐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구형에 비하면은 이 하체의 방음, 타이어 소음이 현저하게 좋아졌어요. 사실 구형 소울은 진짜 하체 방음이 거의 안 됐다시피 할 정도로 타이어 소음이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형 소울, 좀 옛날이긴 하지만 구형 소울 시승할 때 진짜 노면서 시끄럽다 라고 많이 느꼈죠. 근데 이 신형은 그 하체의 방음이 되게 많이 좋아져 갖고 타이어 소음이 뭐 당연히 올라오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좀 한 단계 좀 이렇게 걸러져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체도 좋아지긴 했겠지만 그 전체적인 승차감이 더 좋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승차감이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긴 했는데 주행할 때 이 하체의 감각은 기존 소울의 느낌이 좀 남아 있어요. 사실 구형 소울은 하체가 되게 방음이 안 돼서 시끄럽긴 해도 뭔가 주행을 하면은 좀 재밌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막 이렇게 통통 튀면서 약간 좀 미니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 신형은 그거보다 한층 정제되긴 했지만 좀 여전히 그 특히 뒤가 좀 통통 튀는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그 저속과 고속에서의 좀 차이가 있어요. 저속에서 대략 뭐 속도가 몇이라고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힘든데, 이 저속에서는 차급 이상으로 그 승차감이 저는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속도가 어느 정도 붙으면 또는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역시나 그 차급 이상의 승차감은 좀 힘들고 또는 그 뒤가 토션빔인 티가 좀 이렇게 많이 나죠. 그래서 저속과 중고속에서의 승차감의 차이는 좀 있는 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의 가속력은 꽤 괜찮은데 또는 좀 예상 이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제 동영상 기준으로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력이 대략 한 34초 정도가 돼요. 사실 이 사이즈의 204마력 1.6 터보 엔진을 얹은 차가 좀 되게 드물어서 딱히 비교할 그 모델이 없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근접한 코나 1.6 터보 4WD와 비교를 하니까 가속력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정지에서 200까지가 34초고 코나 1.6 터보 4WD가 44초거든요. 제 동영상 기준으로. 그러니까 10초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출력의 차이를 생각을 해도 좀 생각보다는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이게 제로 200이 34초면은 저 LF 소나타 2.0 터보 있잖아요. 그거와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소울 부스터의 동력 성능은 꽤 괜찮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속 주행할 때 연비도 괜찮은 편이에요. 시속 90km로 정속 주행하면은, 정확히는 89km로 하면은 그 순간 연비가 대략 20에서 25 사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못해도 리터당 20km 이상은 나오더라고요. 이 차가 가볍긴 해도 204마력의 터보 엔진이니까 그거보다는 좀 순간연비가 좀 덜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잘 나오고, 시속 110에서는 대략 15에서 18 정도 나와요, 리터당. 그런데 이 차는 정속 주행할 때와 좀 밟을 때의 그런 연비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뭐 모든 차가 밟을 때와 정속 주행할 때의 연비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좀 그런 걸 감안을 해도 보통 그 평균에 비하면은 연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참고로 톱기어로 90km로 달리면은 그 RPM이 한 1800 정도 되고요. 이때는 그 엔진 소리는 거의 안 들리죠. 그런데 공회전과 좀 회전수 쓸 때의 그 엔진 음량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대략 2000rpm, 여기서는 엔진 소리가 거의 안 들리죠, 주행할 때. 근데 이제 밟으면은 이렇게 대략 한 4000rpm 그때부터 이렇게 우웅하고 소리가 좀 이렇게 커지죠. 이 엔진 음색은 약간 좀 거칠고 베이스 톤이고 좀 이렇게 넓게 퍼져서 안으로 들어오고요. 차로 좀 빠르게 코너에 진입하면은 초반에 좀 차가 옆으로 좀 이렇게 많이 기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운전자가 좀 불안할 수 있죠. 근데 그거와 달리 막상 코너에 들어가면은 그 처음에 그 느낌과는 다르게 좀 스포티하게 돌아가죠. 보통 앞바퀴 굴린 차는 언더스티어가 날려갈 때 그 가속 페달 계속 밟고 있으면은 더 나잖아요. 놔야지 이제 그 줄이는 방법인데, 요즘에 뭐 대부분의 차들이 그렇긴 하지만 계속 밟고 있어도 전자장비가 적절하게 제어를 해줍니다. 회전수가 3000rpm 이하인 상태에서 급가속을 하면은 대략 한 4500 정도에서부터 이 게이지상 부스트가 본격적으로 뜨네요. 최대 부스트는 한 15 정도 PSI 되고요. 아마 지금 녹음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부스트가 제대로 뜨는 시점부터 그 엔진 소리가 더 확 하고 커지죠. 그러니까 그 이하 회전수에서의 그 음색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주행에서는 그 전면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좀 자잘하게 있는 편이고요. 고속 주행할 때 그 안정감 또는 직진할 때 그 안정감은 다른 현대기아차 그 SUV들 있잖아요. 그거만은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기본적으로 하체의 세팅 자체가 달라서 고속보다는 중저석에서 좀 더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세팅을 한 것 같아요. 특히 그 노면이 좀 이렇게 불규칙한 곳 있잖아요. 그런 곳 지날 때는 확실히 좀 자잘한 충격이 좀 더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전해지고요. 차체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자잘한 롤들이 있는 편이에요. 이 차에도 안전장비가 꽤 많이 들어갔죠. 상위 모델만큼은 아니지만 그 운전자 지원 그 시스템이 꽤 많이 들어간 편입니다. 다른 현대기아 차들처럼 가속 카메라 앞에서 이게 대략 한 500m 앞부터 그 오토에 녹색불이 켜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ACC를 만약에 지금 여기가 90이고 제가 만약에 92km로 맞추고 다니면은, 그러니까 90에서 바로 밑에 89km로 카메라를 통과를 하죠. 그리고 카메라를 통과를 하면은 다시 원래 세팅된 속도로 복귀를 하고요. 그 오토도 이제 녹색불이 꺼지죠. 참고로 이게 방금 지나간 고정식 카메라도 되지만 그 이동식 카메라도 다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이 차로 유지 성능도 상위 모델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처음부터 중앙을 좀 잘 잡고 가는 그런 성능이고요. 이게 다른 차들처럼 그 곡선이냐 또는 직선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이 유지 시간은 좀 달라집니다. 이 직선이 계속될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1분 이상 유지가 됐고요. 그 곡선이 좀 계속 이어지면은 이제 금방 그 경고음이 들어오고요. 물론 이게 이제 상위 모델만큼 그 성능이 또는 그 커버하는 그 능력이 그렇게 좋진 않죠. 예를 들어서 그 강변북로 그 일산 방면으로 올 때 마포대교 지날 때 그런 커브 있잖아요. 거기는 K9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다 커버가 되는데 이 차는 또 안 되더라고요. 보통 SUV 하면은 승용차들보다 그 시트 포지션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운전 시야가 상대적으로 높은 건데 이 차는 그거를 좀 의식을 해서 그런지 이와 비슷한 차들에 비해서 좀 더 높다고 느껴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열 시트 밑으로 좀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트의 높이가 좀 있는 편인데, 그거에 반해 이 머리 공간은 또 여유가 있어요. 보통 이 운전할 때
머리와 천정에 주먹이 하나 정도만 들어가도 이렇게 답답하다는 느낌이 별로 없는데 이 차는 하나가 들어가고도 이만큼 남죠. 그래서 다른 차들에 비하면 운전할 때 이 헤드룸의 여유는 좀 더 있는 편이고, 전방이라든가 좌우, 심지어 이게 후방 시야도 이게 밖에서 봤을 때는 저 뒷유리가 면적이 그렇게 크다고 느끼진 않는데, 막상 운전하면서 룸미러로 보면은 후방 시야가 꽤 넓은 편이에요. 요즘에 다 SUV가 되게 승용차스럽게 나오잖아요, 운전 포지션까지. 근데 얘는 그거보다는 약간은 조금 좀 어색한 느낌이 있어요, 운전 포지션이.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쪽 차선이 흐려지는 구간인데, 요즘에 나오는 현대기아차는 대부분 다 여기서 잘 지키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잘 테스트를 할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쪽 사선이 없어지는데, 어제 오늘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한쪽 사선이 흐려진 상황에서도 차선 가운데를 이렇게 잘 지키는 편입니다. 예, 어제 오늘 소울 부스터를 다시 한번 시승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구형에 비해서는 뭐 디자인부터 주행 성능까지 전반적으로 많이 좋아졌네요. 특히 패키징에서는 SUV 같은 그런 실루엣으로 바뀐 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원래 소울 하면은 디자인적인 그런 비주얼 요소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뭐 대부분의 신형에 해당되는 얘기긴 하지만 소울이 나온 이후로 지금 차의 디자인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차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급의 차들과 비교를 해봐도, 예를 들면 비슷한 사이즈 현대기아차 중에서 뭐 니로나 스토닉, 코나 얘네들과 비교하면은 이 소울의 디자인이 가장 돋보이죠. 거기다가 이런 실내 디자인이나 편의장비, 안전장비까지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구형에 비하면은 상품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죠. 소울은 1세대와 2세대가 박스카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소비자들의 인식은 소울이 SUV가 아니라 그냥 박스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때 좀 불리한 면이 있죠. 아무래도 요즘에 소비자들은 SUV를 좀 더 선호를 하잖아요. 최근에는 이런 소형 SUV가 생애 첫 SUV가 아니라 첫 차가 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소비자들이 SUV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기존의 C세그먼트 소형차나 뭐 경차는 시장이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소울이 생애 첫 차로 적당한 크기의 SUV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런데 EV는 그렇다 치고 얘가 지금 가솔린 엔진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생애 첫 차로 하기에는 1.6 터보 204마력이 좀 너무 스포티하지 않나 라는 또 생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차를 타보면은 재밌고 빠르고 그렇긴 한데, 좀 이 차의 크기에는 좀 오버스펙이 아닌가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울 같은 경우에는 1.6 터보 이외에 뭐 1.4 터보나 이렇게 좀 출력이 하나 더 낮은 버전이 있어야 판매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소울 부스터는 기존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고 장점도 많은데, 단점으로는 승차감이 있겠네요. 이 승차감은 사람에 따라서는 좀 호불호를 많이 탈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소울의 고객층을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맞춰서 좀 스포티하게 또는 재미있게 세팅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탑재된 이 엔진에서 예상을 할 수가 있듯이 이 소울 부스터는 재미있게 탈 수 있는 그런 소형 SUV를 지향을 합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도 남성에게는 약간 좀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로써 기아 소울 부스터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